자, 그 다음에 거절. 우리가 영업하라는 데 있어가지고요, 포기라는 게 쉽게 나오면 안 돼. 끝까지 해야 돼요.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는 가끔 이 생각도 해. 야, 저 사람을 내가 고객으로서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제가 거절의 정의를,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서 정의를 내려드린다면, 거절은 내가 포기한 게 거절. 내가 포기한 게. 고객이 거절 의사를 밝히는 거, 거절 의사 밝히는 것도 다양하죠. 실제로 안 할게라는 경우도 있고, 돌려 말하는 경우도 있고, 와이프랑 상의해볼게라는 경우도 있고, 생각해볼게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다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을 그냥 생각하지 마.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러니까 신인들도 정말 잘 키워드리고 싶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신인들이 참 포기가 빨라. 거절의 반응이 조금만 나오면은 이거는 거절이구나, 다시 말 붙이기를 되게 두려워하는데, 그때부터 연습을 해야 돼. 처음부터. 아, 이건 내가 포기 못한다. 고객한테 어필을 좀 하세요. 거절하더라도 이유가 있는 경우가 좀 많아. 상품에 많이 안 된다, 생각해본다. 그럼 생각해본다는 거를 그럼 생각해보셨냐고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끝내고, 보통 비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 싼 걸로 얘기하시고, 물론 그러다 보면 5만원짜리 받으려다가 뭐 2만원 3만원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받은 건 맞는 거고, 고객이랑 인연을 맺는 게 중요한 거고, 앞으로는 고객풀이 늘어나야 되는데 내 고객풀이 조금이라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심을 해두시란 말이에요. 거절은 내가 포기한 거지, 고객님이 어떤 형식으로든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거절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하셔라 라는 거를 꼭 명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최고의 설계사다, 전문성이 높다. 맞아요. 전문성도 높고 그래야지 고객님들이 봤었을 때, 아, 얘는 이제 별 볼일 없는 설계사가 아니라 전문성 있고 잘하는 사람이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승패를 가르는 작은 요소를 보면은 성의와 책임감, 이런 거에서 승패가 많이 갈려요. 이 설계사가 나를 진짜 잘 지켜줄 것인가. 보험이라는 게 위험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고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 이 설계사님이 나를 잘 지켜줄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보는데, 그게 이제 대화하는 과정이나 평소 행실에서 성의나 이 책임감을 보고 많이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조금 젊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성실하고 성의 있고 그 책임감 있으면 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영업은 연애랑 내가 비슷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돈 많고 잘생겼다고, 어떤 뭐 전문 직종이 있다고 결혼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결혼했을 때 그 승패를 가르는, 결정을 짓는 요소를 보면 성의 있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잘났어요, 최고의, 이런 것도 물론 조금 해야 돼. 왜냐면 우리 업종은 내가 내 잘났다는 얘기를 안 하면 누가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다가 성의를 난 항상 고객님한테 표시를 한다, 책임감 있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세요. 계속 풍기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은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참 뉘앙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가끔 싸우고 이러는 게 뉘앙스를 잘못 풍겨가지고, 나는 진짜 좋게 말했지만 상대방이 듣기에는 야, 너 나한테 내 흉본 거지, 나 뭐라고 한 거지, 라는 식으로 전혀 잘못된 뉘앙스를 해석을 그렇게 해서 괜히 말싸움을 하거나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약간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보험 지식을 있잖아요. 나 돈 벌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보험 지식을 도와주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 그냥 계약 체결이야. 사실은 계약 체결만 되면 뭐야, 나는 돈 버는 거고 고객님은 도와드리는 건데,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약관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야, 이거는 내 친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얘한테 너무 좋은 내용이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랑,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고객을 엮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하는 거랑은 그냥 뉘앙스가 달라요.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려고 할 때, 그때 고객님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오게 돼 있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론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입사 문의도 받긴 하지만 연락 안 오신 분들 사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영업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제가 더 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한테 뭐 뺏어 먹으려고 할까요? 뭐 이런 거 조회수 막 어그로 끌으면은 사진에다가 있잖아, 여자 버선가락 딱 올려놓으면 바로 만조에 2만조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놓고 내가 딱 나타나서 설명하면 좀 이상하잖아. 근데 그런 기술이나 이런 어그로 끄는 것도 다 아는데 제가 거의 안 하는 이유가, 그게 뭐가 중요해?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냥 나만 도움되는 거지. 이제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면 유튜브도 약간의 소득은 있어요. 뭐 저한테 지금 한 달에 3만 원도 안 들어오긴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뭐 다는 아닐 수 있지만 저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처럼 선물해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 입사를 하셔가지고 또 같이 근무를 하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요. 도움이 됐을 때만. 그죠? 도움이 안 됐는데 저한테 그런 걸 왜 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팔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 팔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해야 된다. 똑같은 내용. 결국은 여러분 판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고객은 상대방이 나한테 뭐 파는 걸 좋아할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뭘 주는 걸 좋아할까? 주는 뉘앙스가 좋지. 와, 이런 걸 나한테 해줬네, 이런 느낌 있죠. 근데 막 팔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지. 화법 중에 있잖아요, 목소리 톤 화법도 있어요. 뭐냐면은 야, 너 이거 꼭 해. 막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아, 얘는 뭔가 이득이 많이 남으니까 막 나를 어거지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네, 이런 화법이 있고, 목소리 톤을 좀 톤다운 시켜가지고 아주 라이트하고 가볍게 들어가는 화법이 있어. 이거 뭐냐면 야,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너 이거 생각해보고 하려면 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 얘 그래 나한테 뭐 좋은 걸 해주려고 하네,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세게 말하면 또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거든. 똑같은 설명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시란 말이야. 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은 설명도 주려고 설명을 하자. 주려고. 그럼 고객이 다 다르는 거고, 그것도 오래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뉘앙스 자체가 저 사람은 주는 사람, 이런 이미지 좀 박히는 거지. 이런 느낌인 거야. 이제 돈 안 되는 상품 먼저 팔기. 솔직히 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간병인 지원 보험, 일상생활 배상진, 종신보험 추가다, 연금, 이게 돈 안 되진 않지. 우리가 뭐라도 하나 팔으면 무조건 좋지만, 근데 여기에 건강보험 빠져 있잖아. 단기납 종신보험도 빠져 있잖아, 그죠? 경영전기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약간 주는 느낌이에요. 약간 주는 느낌. 내가 실비를 해준다, 운전자 보험 가입시켜 드린다, 자동차를 내가 이번에 갱신을 해 드린다, 간병인 지원을 해드린다. 간병인 지원은 이거 좀 옛날 거 표현하는 건데, 간병인 지원 처음 났을 때 3년 갱신이어가지고 돈이 거의 안 됐었어요. 돈이 안 됐었는데 고객한테 너무 좋겠더라고. 예. 아주 뭐 10,000원, 20,000원대로 저렴하게 해가지고 하루에 14만원짜리를 한 달 내내 막 6개월까지도 쓸 수 있는 이런 거고, 일상생활 배상체 제 영업할 때만 해도 이거 150원이었나 되게 쌌는데 지금 거의 한 1,0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종신보험도 솔직히 추가 가입하는 거 저희한테 뭐 이익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안내를 해드리지. 도래 시기가 굉장히 빨리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는 뭐 특히 GA 같은 데서 환산을 또 많이 잘 안 잡아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주는 느낌이면서 이걸 또 잘 알면 대다수의 질문이 또 다 여기서 터져. 지금 대다수의 질문도 여기서 많이 터지는데, 이걸 잘 알면 전문성도 높아지고 신뢰도도 같이 높아져. 주는 느낌으로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질문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고, 은근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는 느낌으로 설명을 드려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다음 거예요. 인프라 구축하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우리 설계사님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인정받고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뭐 인정을 좀 못 받는다 해도 좀 무방하잖아, 그쵸? 근데 나는 이제 변호사도 잘 알면서 고객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변호사도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 세무사도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 노무사도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 의사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병원도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 공업사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자동차 딜러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부동산 전문가, 금융 전문가, 보험 전문가. 내가 보험 전문가인데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손해자성사는 뭐 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이게 제가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구축을 하게 됐어요. 하나하나. 처음에 뭐로 구축했냐, 공업사를 특이하게 먼저 구축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여성 고객님들이 많았는데, 여성 고객님들이 공업사 가지고 눈탱이를 많이 맞고 와요. 한 80만 원이면 되는 거 막 200만 원 뭐 이렇게 눈탱이를 많이 맞고 오는데, 차에 대해서 뭐 저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수리비가 그렇게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이건 눈탱이 좀 맞은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장안동에 하나, 수원에 하나 이렇게 내 차를 고치던 데인데, 내가 고객님 밀어드릴 테니까 그냥 좀 저렴하게 해주세요, 좀 눈탱이 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 두 군데를 제가 고객님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200만 원인데 막 80만 원만 내게 하고, 뭐 30몇만 원인데 막 17만 원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님들 차 수리를 해드리니까 고객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보험료 내는 거 그분들 안 아깝지. 그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중고차 딜러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이제 딜러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1년짜리 약정서를 하나 써줬어요. 뭐냐면 차에 1년 안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원래 받았던 돈 그대로 이제 돌려드리고 차 다시 갖고 오는 걸로. 중고차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차가 상태가 좋아야 되잖아. 고장나면 안 되잖아. 이거를 딜러분이 해줬는데 중고차에서 그거 해주는 데 거의 없어요. 차도 이제 뭐 많을 때는 1년 한 12대 이 정도 보내드렸었고, 세무사, 변호사도 이것도 일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뭐 고객님들이 이런 일은 생겼는데 변호사 아는 사람 없냐 그래가지고 막 뒤져가지고 알게 됐고, 실제로 소송 가가지고 같이 이긴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세무사,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기장 세무사를 안내해달라는 사람이 있었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세 있잖아요, 많이 내신 분들은 조정할 때 너무 많이 오고 하니까 해달라는 경우가 있었고, 부동산은 저도 내 나름의 부동산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다, 이런 거를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면
고객님도 좀 다르게 봐요. 사실 다르게 보고 이건 그냥 평범한 설계사가 아닌데 하면서 하나씩 인정하기 시작을 하거든. 정말 완벽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사람한테 맡기면 뭐 그냥 뭐 이런 분들도 다 안내도 해주고 저렴하게 해주고 소개도 해주네. 그래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해요. 누가 혼자 살면서 이런 사람들 다 알고 지내겠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다 알고 지내잖아. 그쵸? 구축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주위에 설계사분들 중에 이런 거 구축하는 사람 많으니까 같이 공유해서 해도 되고 지금부터 하셔도 돼. 저도 병원 뚫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병원 들어갔어요. 병원 들어가서 원장님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만나면은 제가 뭐 치과 같은 경우는 환자 보내드릴 테니까 좀 저렴하게 해주세요. 내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여기서 하게 해줄 테니까 좀 잘해주세요. 그냥 이러고 나왔어요. 이러고 나니까 병원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나도 이제 작은 거라도 계약 하나 또 받고 고객님 보내드리고 내 의사분한테 꼭 부탁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요 말만 해드려라. 담당 설계사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잘해드릴 거다. 그러니까 치료받는데 너무 걱정 마셔라. 근데 저 때문에 잘해드린다. 요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잘 먹혔지. 고객님들은 의사가 설계사를 되게 높이 평가하네. 고객님이 이제 저를 그다음부터 볼 때 얘기가 좀 달라져요. 자, 그다음 4장 넘어가겠습니다. 보험 잘하는 공식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뭐냐? 첫 번째, 전문성 곱하기 신뢰도 곱하기 고객 수.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 처음에 신인들은 내가 이걸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알아야 돼. 그 다음 단계가 고객한테 신뢰를 줘야 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고객 수. 여기서 많이 무너지지. 나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DB를 썼는데도 못 만났어,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전문성하고 신뢰도가 높으면요 고객이 좀 적어도 소득이 올라가요. 무슨 말이냐, 솔직히 고객님한테 한 명이 계셔도 전문성이랑 신뢰도를 제대로 높이려면 하나만 계약하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로 계약하지만 몇 달 뒤에 치아보험, 몇 달 뒤에 수술비 업셀링, 몇 달 뒤에 암보험 추가로 넣고, 몇 달 뒤에 주요암 치료비 넣고, 나중에 종신 지금같이 절판 이런 시즌 돌아오면은 종신 안내하면은 또 이제 그거 가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고객이 이제 수가 적어도.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전문성이나 신뢰도보다 고객 수를 많이 높이려고 그래. 많이 있지도 않으면서. 그래 놓고 뭐 한 번 계약 받고 가족 한 번 계약 딱 받으면 거의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고객님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한 1년 지나면 한 7, 8개 가입돼 있어요. 그 고객이 2달에 하나, 3달에 하나, 4달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7, 8개 가입돼 있는데, 이게 과잉해서 보험을 가입했다는 게 아니라 보면 다 필요해. 딱 봐도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문성 곱하기 신뢰도 곱하기 고객 수예요. 그래서 당연히 고객 수가 많으면 전문성이나 신뢰도가 솔직히 좀 낮아도 소득이 좀 늘어나지. 근데 그럴 일이 많지가 않아. 전문성이나 신뢰도가 낮은 사람은 고객 수가 많은 경우가 거의 없죠. 다만 신인분들 중에 마당발이 가끔 있어요. 총학생회장 했던 사람, 대학원에서 뭐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이라든가 교회에서 뭐 했었던 사람, 하여튼 기타 등등등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핸드폰 보면 1800명 들어가고 막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사람들을 일부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전문성이나 신뢰도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딱히 선택을 할 수 없어요. 물론 고객수 당연히 중요하고 신뢰도가 안 중요할 수 없고 전문성 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조화를 이뤘을 때 폭발이 난다라는 이 첫 번째 공식을 알아두시고, 두 번째, 영업은 3가지가 중요해요. 영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영업 잘하는 방법, 집중력. 영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첫 번째인데, 요새는 워크앤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쉬는 시간 있어야 되고, 주말은 쉬어야 되고, 놀러는 어디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여러분, 충분한 시간은 그냥 3가지만 또 생각하세요. 첫 번째, 내가 청약하고 고객한테 안내하고 증권 갖다 주고 이런 진짜 일하는 시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요. 아침 조에 여러분들 짧게 하는 데는 15분, 많이 하는 데는 1시간, 2시간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5분 정도만 해요. 이런 식으로 아침에 교육만 들어도 그 감이 안 떨어져요. 그리고 가끔 테마 교육 듣고, 이런 시간을 이 하루 단위로 좀 장착해야 돼. 내가 알긴 알지만 어설프게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내가 자세히 알아야겠다 하면서 한 번 더 찾아보는 거. 보험 유튜버들도 뭐 잘하는 거 많으니까 뭐 그런 것도 봐도 되고. 그 다음 3번째가 특이하게 쉬는 시간이에요. 저는 아까는 워크앤밸런스 하면서 너무 많이 쉰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일하고 청약하고 고객 만나고 사인 받고 증권 갖다 주고 또 재방문하고 사인 받기 전에 2-3번 만나잖아요. 이러고 또 맨날 공부를 해.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 지치지? 그때 쉬는 시간 있어야 돼. 뇌도 좀 쉬어야 되거든. 자동차를 맨날 달리면 어떻게 돼? 엔진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쉬는 시간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쉬는 거를 적게 하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쉬고 남는 시간에 일하려고 하잖아. 반대로.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충분하게 좀 쉬어라. 이 정도만 개좀 잡으시면 되고, 영업 잘하는 방법은 뭐 구체적으로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듣는 것도 영업 잘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잘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다 영업 잘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려요. 물론 이제 약간 전혀 검증되지 않은 막 민간요법 같은 게 이 바닥에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솔직히 말하면 의학적으로 치면 잘못하면 구속될 만한 그런 지식도 솔직히 돌아다니는데, 그런 걸 배우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잘 가려내서 좀 하라는 뜻이긴 한데, 영업 잘하는 방법은 이런 교육도 좀 꾸준히 듣고, 여러분들이 어디 외부 강의도 좀 듣고, 회사에서 좋은 강의 한다면 좀 듣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집중력,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이 10시간을 일해도 생산성 있게 일하는 시간은 채 2시간이 안 된다고 나와요. 10시간을 대충 일하고 집중력 없게 일해가지고 생산성을 2시간 이내로 하지 말고 2시간을 아주 바싹 일하거나 4시간 아주 바싹 일하거나,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효율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영업을 완전히 집중력 있게 일한 게 사실은 4년이에요. 원수사 2년, 죄 2년, 4년 좀 넘는데 하여튼 4년이라고 치고, 근데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다른 분들은 40년치 일한 거를 저는 4년 만에 진짜 해냈어요. 지금 회사만 봐도 그 정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마어마하게 진짜 집중력 일을 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한 거고, 이 정도 돼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빨리 깨우친 사람이 빨리 돈 번다는 거예요. 뭐든지 깨우쳐야, 깨우치고 깨달아야지만 빨리 돈을 벌게 됐어요. 아하, 내가 이걸 왜 인지 알았지 하면서, 아하, 이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집중력 없이는 때려 죽어도 깨우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누가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 자기가 깨우친 거랑 알려준 거랑 완전히 천지차이에요. 여러분들 이 집중력은 여러분들의 고효율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집중력 있게 뭘 할 때는 솔직히 핸드폰도 보지 말아야 되고, 옆에서 뭔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 듣지도 말아야 돼. 우리 회사에서는 가끔 지점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지점 이동이 있는 경우도 있어. 뭐냐면은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 자기 지점에 친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동 좀 시켜달래, 다른 지점으로. 무슨 말이야? 친한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잡다구리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된대. 이러다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말 붙이면 친하니까 내가 대꾸 안 해줄 수도 없고, 아니 일하려는데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친하니까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집중력이 이제 방해가 된다는 건데, 친하니까 바뀌어달라는 경우는 난 진짜 처음 들어봤네.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안 거지. 나는 진짜 집중력 있게 일하려고 하는데 뭐 물어보고 쓸데없는 거 나한테 안내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일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중력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두 번째 공식,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간, 영업 잘하는 방법, 집중력, 이 세 가지가 두 번째 공식이다. 그 다음에 TIP론, 이거 공식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TIP론, 이건 뭐냐? 트러스트 인텔리전트 퍼포먼스. 이거 뭐냐? 트러스트, 진심, 신뢰, 이거예요. 인텔리전트, 똑똑하다 뜻이에요. 퍼포먼스가 중요한데, 퍼포먼스 뭐야? 이제 화려한 표현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튜브로 퍼포먼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퍼포먼스. 이 트러스트나 인텔리전은 진심과 전문성의 영역이니까 아까 설명이 이제 중복되니까 그냥 빼고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넷플릭스를 봐도 자극적인 게 좀 인기가 높아요. 솔직히 뭐 스토리도 당연히 좋겠지만, 근데 유튜브로 봐도 막 자극적인 영상 이런 게 조회수가 높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퍼포먼스에 약하다는 뜻이지, 똑같은 내용도 퍼포먼스를 가미해서 하다 보면은 설득력이 더 요하고, 아니면 집중력이 있거나 사람 좀 몰입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제가 진짜 농담 아니라 영업할 때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정말 내 목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그 카페 가서 나 누가 듣든지 말든지 막. 그러면서 막 일어났다 앉았다 막 설명하고, 고객님 자살할 때는요 하면서 난간 넘어가는 이런 거 퍼포먼스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할 때도 사람이 정적인 것보다,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 조근조근 얘기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자하고 여자가 얘기할 때는 약간 퍼포먼스가 가미된 게 요새는 잘 먹히다고 해가지고, 얘기할 때 손짓 발짓 막 하면서 제스처 하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내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막 계속 손이 올라가는데,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퍼포먼스가 왜 중요하냐. 제가 우리 신인 설계사들한테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설계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설명 잘해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제가 이런 걸 얘기해요. 보험 지금 알고 있는 거 배운 거 아무거나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그 다음에 본인 취미가 뭐예요? 혹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거를 또 설명하라고 해. 그러면은 딱 극명하게 나타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설명할 때는 갑자기 신이 나가지고 텐션이 올라가면서 막 손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요. 그럼 나도 듣다 보면은 와, 그런 게 있었어요 하면서 나도 막 그런 거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근데 보험 설명하라 그러면은 갑자기 조용히 설명을 해.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설명하는데
어떤 텐션이 없이 설명하는 자체가 설득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아셨죠? 내가 좋아하는 걸 설명을 하면 아주 신나고 텐션 높고 퍼포먼스가 가미돼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조근조근 설명한다는 건 상대방 봐가지고 설명하는 건 맞는데 이거를 너무 재미없게 설명하거나 나는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이런 느낌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은 내일 회사 가셔가지고 옆 사람한테 한번 시켜봐봐요. 신임 붙잡고 보험 설명해봐 그러면은 되게 재미있게 설명하고 뭐 텐션이 엄청 낮아. 근데 너 좋아하는 거 뭐야?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텐션 올라가면서 막 아는 거 나왔다 하면서 심지어 막 가르치려고 들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럼 역시 나도 뻔하게 이제 대놓고 실험하듯이 한 거지만 두 번째 거 좋아한 거에 대해서 내가 몰입에 빠지고 설득력이 더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야 되고 아주 신나고 멋지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이제 멘탈과 영업 마인드 세팅하는 강의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제 영상 틀으면서 한 번씩 계속 보세요. 무조건 잘 되니까 믿고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